우리 이제 우리 1단원에 이제 생활 속의 화학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너네는 이제 고1 과정의 통합과학의 1단원에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질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물질에 대한 물질을 우리는 substan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린 이걸 이제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물질을 다루는 학문 맞아요. 물질이 원소들이 반응해 가지고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니? 이런 표현을 썼었죠. 화학은 최각전자의 장난이다. 최각전자. 이 최각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니네 주기율표를 배울 것이거든. 화학을 배우면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잖아요. 주기율표에 가로줄이 주기고 세로줄이 족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족이 같으면 뭐라 그랬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랬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거를 모아놓은 걸 우리는 족이라 그러고 그 족을 결정짓는 애가 최각 전자수야. 다른 표현으로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자가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화학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을 분류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연 상태에 지금 이미 물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게 다 물질이잖아. 이 물질을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쪼개보기 위해서 물질을 잘게 한번 쪼개보자고요. 그래서 물질을 잘게 쪼개면 일단 뭐부터 쪼개지냐면 분자로 만들어지죠. 분자를 쪼개게 되면 이제 원자까지 가는 거지. 우리 분자를 molecule이라 그래. 원자는 atom이라고 하죠. 니네 돌턴의 원자설 배웠니? 들어봤지? 그래서 뭐 물질 중에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다. 그게 돌턴의 원자설의 원자였어요. 근데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분자라 그래. 그래서 분자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장 작은 입자죠. 이건 그냥 작은 입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지 않더라는 거야. 더 쪼갤 수 있더라는 거야. 원자를 쪼갰더니 뭘로 쪼개지니? 핵하고 전자로 쪼개지더라. 분리가 되더라. 핵은 우리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핵을 구성하는 애가 또 있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양성자를 이제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성자를 뉴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물리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 양성자가 구성은 뭘로 되어 있냐면 소립자인 UUD, 업컬크 2개하고 다운컬크 하나야. 얘는 업컬크 하나하고 다운컬크 2개인 UUD와 UDD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는 거야. 사실은 이제 화학에서는 핵하고 전자, 이 전자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양성자, 중성자 얘기도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양성자는 자, 업컬크가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을 갖거든. 업컬크는 플러스 3분의 2야. 다운컬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다 더해봐. 얼마니?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 상대값입니다.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고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에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는 거야. 0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하나 대 전자 하나. 이렇게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이게 수소원자야. 수소원자는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니까 우리는 중성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성자 숫자가 늘면 이제 그게 뭐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야. 우리가 1번부터 118번까지 있나? 원자 번호의 의미는 그 안에 양성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랬어. 나도 수소 그러면 그 안을 돋보기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H라고 써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수소는 그 안에 핵이 양성자 하나 들어있고 전자 하나 들어있다는 뜻이야.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전자 2개 있다는 뜻이야. 이런 겁니다. 칼슘은 양성자 20개에 전자 20개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기율표도 외울 것이지만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인 1번부터 118번까지 들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양성자 숫자다. 양성자는 상대적인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도 너무 작아가지고 질량도 되게 가볍겠지. 그래서 이걸 상대적인 질량으로 1이라고 정한 거야. 양성자를 1이라고 정했더니 중성자가 1보다 조금 무겁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전자는 1876분의 1배더라는 거죠. 어떠냐? 얘를 1로 잡았을 때 이게 1876분의 1배니까 너무 가볍죠? 얘는 무시하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자 구조에서 원자 구조의 그 어떤 상대적인 크기를 본다 그러면 우리 여기 옆에 잠실 주경기장 있잖아요. 주경기장이 원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만하면 그 안에 주경기장 한가운데 오렌지 씨앗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해봐. 오렌지 먹다 보면 가끔 씨 하나 나오죠. 그 크기 정도의 얘가 핵이야. 잠실 주경기장 한가운데 오렌지 씨앗이 들어있어. 그게 핵이야.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질량이 집중되어 있어. 그 안에 양성자고 중성자가 들어있거든. 전자는 그 주변을 돌고 있지만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원자의 질량에 포함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된다. 왜?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자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공식이 나오죠.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표현하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여러분들은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상대적인 질량으로부터 나온 거다. 왜? 핵을 구성하고 있는 애가 양성자고 중성자이기 때문에 얘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무시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의 질량은 가운데 들어있는 오렌지 씨앗의 질량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에 집중이 다 돼 있어. 원자의 질량. 그 바깥에 전자 돌고 있어도 크기는 그런 크기지만 질량을 따졌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 씨앗의 질량이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우리 양성자수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여기에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들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수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김에 우리가 뭐를 표시할 수 있냐면 원소의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 원소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트륨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트륨을 이렇게 표시하면 원소기를 쓴 다음에 이쪽 왼쪽 상단하고 왼쪽 하단 여기에 이제 11, 여기에 23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여기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뭐 2 이런 식으로 쓴다고. 여기에 쓰는 거는 이제 이온 가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일 때는 뭐 이온이 아니니까 이건. 그다음에 여기다는 뭐래요? 원자 개수를 쓰는 거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쪽에 이제 왼쪽 애들이 중요하지.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뭐를 쓴다? 원자 번호를 쓰는 거죠. 원자 번호는 당연히 누구하고 같아야 돼? 양성자 숫자하고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쓴다? 질량수를 써준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가 나왔으니까 바로 계산해가지고 23에서 11 빼면 12라고 하는 중성자 수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 그게 중성자 수이기 때문에 중성자 숫자까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 원소라는 말이 나왔네. 너무너무 중요한 애죠. 원소. 그러면 또 여기 뭐야? 원자도 나왔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달라요. 원소하고 원자를 니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원소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element 이렇게 되죠. 원자는 어떻게 되겠어? 방금 얘기했죠. atom 얘기했죠. 다르잖아. 원소,
원자. 이거 구별이 좀 어려워.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종류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개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야. 선생님이 분자 예를 몇 개 한번 들어줘 볼게. 아까 그랬죠? 여기 분자가 있는데 분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있겠지. 뭐 물 분자 그러면 H2O, 이산화탄소 분자 그러면 CO2, 그다음 뭐 이산화질소 그러면 뭐 NO2 뭐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분자라 그래. 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런데 원자로 따지면 여기 이제 뭐예요? N, 뭐 C, H. 여기 안에는 이런 물질의 성질은 없잖아. 그냥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입자다. 이걸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 H2O를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뭐로 할까요? HCN 뭐 이런 애들을 써볼까? 그 다음에 CH4 이런 애들. 자,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2원소 3원자 분자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원소 3원자 분자야. 그 다음에 얘는 2원소 5원자 분자야. 니네 바보 아닌 이상 내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지? 자, 밑에 보면 이게 메테인이거든. CH4. 탄소하고 수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그래서 2원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분자 하나가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HCN. 수소, 탄소, 질소. 3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 3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3원소 3원자 분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두 종류죠? 수소하고 산소 두 종류. 2원소에 하나, 둘, 셋, 3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종류가 원소고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개수가 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하고 원소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종류다,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느낌이 올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게 원소하고 원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소 표시 방법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한 애들 중에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 유명한 애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아이소톱 이렇게 얘기해요. 화학에서 이 동위원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동위원소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야. 여러분들 봐봐. 원자 번호가 같다 그랬으니까 야, 원자 번호가 같으면서 중성이면 전자수도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전자수가 같으면 최외각 전자 같을 거 아니야. 그럼 화학적 성질은 같아야 되죠. 얘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같은 원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다.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즉 핵의 구성이 다른 거야. 중성자 숫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떤 애들이 있겠어? 1, 1 이렇게 있죠. 1, 2 딱 보기에도 다르지? 1, 3 이렇게 돼 있지. 우린 얘는 그냥 이름은 다 수소야. 얘 수소예요. 얘는 무슨 수소야? 중수소라 그래. 얘는 뭐라 그래? 삼중수소라 그래. 우리 보통 얘를 프로톤이라고도 해요. 1, 1 이렇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중수소 듀테륨이라고도 해요. 1, 2. 얘는 트리티늄이라 그래. 1, 3 이렇게도 표시를 해줘. 표시는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 뭐가 다르냐? 중성자 수가 다르잖아. 중성자 수 몇 개야? 0이지. 얘는 1이지. 얘는 2죠. 이렇게 된다. 중성자 2에다가 양성자 더한 게 질량수. 중성자 1에다가 양성자 더한 게 2. 중성자 0에다가 양성자 더한 게 질량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같은 수소, 화학적 성질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 왜? 양성자 하나니까 다 중성이잖아. 양성자 하나니까 전자도 다 하나씩이거든. 그럼 1쪽이잖아. 1쪽에 있는 수소잖아. 똑같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핵의 구성이 다르다. 중성자 숫자가 다르다. 우린 이 두 개를 뭐라 그래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지. 불안정해. 그래갖고 깨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사능이 방출이 되는 걸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다루기 전에 일단 이렇게 표현한다. 원자를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양성자, 중성자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구성되어 있는 게 핵이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하고 똑같은 양이 바깥에 전자가 있더라. 그래야지 중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의 표시 방법이고, 그때 동위원소의 개념이 나온다. 동위원소 또 뭐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이 CL 17번 있거든. 35짜리가 있고요. CL 17번에 37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 숫자가 다르잖아. 어떻게 돼? 18, 여기는 얼마예요? 20. 중성자 수가 달라서 뭐가 다른 거야? 질량수가 다르네요. 근데 얘 자연상태 얘가 얼마 존재하냐면 75% 존재한다? 얘는 25%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애의 평균값. 그래서 뭐가 나온다?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균 원자량이 얼마야? 35.5예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 35.5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에 있는 35짜리의 질량이 75%니까 100분의 75인 거야. 질량 퍼센트가. 더하기 37짜리가 100분의 25%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이게 얼마야? 35.5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CL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35.5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소수점이 표현되는 이런 것들은 질량수가 아니고 질량이기 때문에 이건 질량이다. 평균 원자량을 표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만약에 여기서 중성자수 몇 개니? 그러면 18.5요. 이러면 삑 틀려. 18.5가 아니에요.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빼면 안 되는 거야. 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8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는 거야. 그 비중 때문에, 비율 때문에 평균값을 계산하면 35.5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평균 원자량의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구하는 방식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평균 원자량 값을 줬어. 원자량 값이 35.5라고 이걸 준다고 이 값을 먼저 줬어. 그래놓고 얘네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35짜리가 100분의 x 똑같이 해주면 돼요. 37짜리가 100분의 100-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미지수 하나만 놔둬야 되니까. 이게 얼마야? 35.5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x가 얼마겠어요? 7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몇 퍼센트 구성되어 있는지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주고 다른 원소를 주고 얘 자연계의 구성 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평균 원자량을 주면. 평균 원자량을 주지 않고 그냥 원자량들 주고 얘네들 구성 비율을 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비율 계산해서 평균값 구해내면 되는 거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원소를 나타낼 때 동위원소 쪽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하고 CL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제 어떤 거 나오겠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CL2.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염소기체라 그래. 이 염소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이 동위원소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자, C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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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Cl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자, 어떤 경우의 수가 있겠어? 35짜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35짜리가 37짜리, 37짜리가 35짜리, 37, 37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류는 분자량의 종류가 얼마일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70이죠. 여기 얼마야? 72지, 72지, 74지. 분자량 종류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된다. 사실은 얘네 비율도 너네들한테 나와야 돼요. 비율 얼마 나오겠어? 얘는 75%가 2배니까 4분의 3이죠. 75면.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는 2개의 4분의 3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비율을 갖는 거야. 이게 좀 어렵죠? 니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 봐봐. x가 아까 70%면 75%면 4분의 3이잖아. y는 얼마니? 4분의 1이잖아. 니네 x 플러스 y 합이 얼마야? 1이잖아. 제곱하면 1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y지. 그 다음에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냥 결국 1이거든. 얘 얼마예요? 얘 아까 x가 4분의 3의 제곱이었잖아. 얘 2의 4분의 3의 y는 얼마야? 4분의 1이었잖아. 그 다음 y는 얼마였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6분의 9가 되겠지. 얘는 얼마예요? 16분의 6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16분의 1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로 어떻게 돼? 9대 6대 1이라고 하는 빈도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 분포하는 애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상대값이겠죠? 여기가 이제 뭐야? 분자량이라 그래봐. 얼마짜리가 있어? 여기가 얼마짜리야? 70짜리, 72짜리, 74짜리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랬더만 여기 빈도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9대 6대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l2라고 하는 염소 기체가 자연 상태에 존재할 때 걔네들의 동위원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분자량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수능 문제야. 수능형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게 바로 물질의 원소에서 주로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동위원소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이 동위원소와 관련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나온 김에 응용 HCl. 우리 뭐라 그러지 얘를? 염화수소라 그러지. 염화수소 기체잖아. 공유결합한. 이거 공유결합이다. 비금속이니까. 자, HCl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HCl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는 얘기야. 몇 개가 있거니? 이거 3개짜리, 이거 2개짜리 그러니까 6개가 만들어지나? 자, 한번 해볼까요? H11짜리가 있을 거고 Cl이 있고 H11 Cl이 있고 그 다음에 H12 있죠? Cl이 있고 H12가 있고 Cl이 있지. H13가 있죠? Cl이 있지. H13가 있죠? Cl이 있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이제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분자량의 종류는 누구 있겠어? 얼마예요? 36짜리가 있죠. 38짜리가 있지. 37짜리가 있지. 39짜리가 있지. 38짜리가 있지. 40짜리가 있죠. 오호, 38짜리가 두 종류네. 같은 거네. 그러나 종류는 다르지. 분자량 종류는 중복이 되지만 종류가 다르잖아. 그래서 종류는 6가지가 있고 분자량 종류는 5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런 비중 상대값을 구하려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 퍼센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맞죠? 1, 2, 3 한번 보자고.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얘 자연 상태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해봐. 그럼 쟤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할까? 1 곱하기 100분의 A일 것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분의 B일 것이고 더하기 3 곱하기 100분의 C일 거란 말이지. 이게 이제 1. 얼마 될 거란 말이야. 이게 평균 원자량이야. 여기서 A, BC에 비해서 A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99%가 A야. BC는 0.0 몇 %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을 굳이 구한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H11에 CL에 17에 35짜리다. 이거 빈도수 어떻게 구해? 이거 100분의 A에 곱하기 100분의 얘 어떻게 해? 75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게 1, 2다. CL에 37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100분의 B겠지.
곱하기 여기 100분의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상대적인 비가 나오는 거야. 분포 비가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퍼센트로 직접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A, B, C, D로 나와. 또는 X, Y로 나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수식으로 표현한 거를 묻는 문제가 수능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 분포비를 가지고 그 분자가 만들어질 때 전체 빈도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단원에서 내가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실전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빨리 필기합시다.